켰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어저께 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오늘 하는 건데, 어저께 이제 수차를 위주로 이제 했었고, 똑같은 스케치북이에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그냥 수행평가를 위한 기초 스케치북, 화방내. 이게 이제, 생기초부터 이렇게 나름 이제 웬만큼 기초를 뗄 때까지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이제 기초 소묘에서 이렇게 수채화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손의 표정 어떤 눈, 코, 입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초적으로 상식적인 것까지 다 같이 이제 겸비되어 있는 그런 스케치북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쓱 부담 없이 쓱 넘어가는 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묘적인 측면들이 이제 쭉쭉 있고 좀 넘어가면 이제 수채화를 이제 어저께 했었던 이런 수채화, 요거를 수채화 어저께 한 옹기둥이라든가 여기 캔유라든가 여기 보면 또 이제 구 종류 이렇게 구 아니면 또 이렇게 어저께 했던 어떤 요런 식으로 풍경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풍경을 여기다가 스케치가 돼 있어서 그리는 것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인체 관련 또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손에 대한 거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수행 평가 이런 쪽이니까 처음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그림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요 스케치북 하나만 좀 미술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이제 어느 정도 형태와 어떤 명암이라든가 그런 걸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갖고 있는 스케치북이 이제 요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장 먼저 그냥 처음 시작한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취미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어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기초 소묘적인 측면, 기초 드로잉, 수채화, 풍경화, 창의적인 표현, 자화상 그리기, 손 그리기, 캐릭터 그리기, 인체 드로잉, 포스터 그리기, 상상화 그리기, 등 아니면 기초 미술적인 이론적인 것까지 요렇게 이제 그냥 새싹에서부터 잎사귀가 커지고 나무에 어떤 기둥이 좀 있어지면서 아주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어떤 모양의 또 다른 또 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의 이제 가장 기초가 새싹인 거죠. 이 새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렇게 일단 처음 그림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 거죠, 이제.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일단 그림을 시작한다. 이랬을 때 이제 어떤 거를 우선시 하나.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조금 자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일단 연필 잡는 거. 연필을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잡는 거는 이제 바닥에 놓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묘사를 많이 하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이제 디자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글씨 쓸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좋지만 네. 전체적으로 크게 그리고 긴 선에서부터 중간선, 작은 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가 잡고 이제 요 새끼 쪽, 요쪽에 그냥 가볍게 잡고 있는 정도. 이게 검지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힘 조절이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연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자세가 이제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있는 정도. 요 새끼 쪽. 이렇게 가볍게 잡는 정도. 이제 엄지와 검지가 이제
조절해 주는 거. 이렇게 돌린다든가, 뭐 좀 짧게 잡고 한다든가, 길게 잡고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선 연습을 또 하는 거. 선 연습이 이제 긴 선, 중간선, 장원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요렇게 선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명암 단계를 뭐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명도 단계를 9단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단계가 이제 16단계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요런 걸 어떤 걸 이렇게 밀도 이렇게 섬세하게 하다 보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잔잔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요 16단계에서 또 한 번 더 나눠지면은 또 그 뭐 36단계를 또 넘어갈 수가 있고, 뭐 그러면 4 6이 24 4 1은 4 한 64단계네. 이게 한번 요거를 반을 쪼개버리면은 단계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묘한 톤에까지, 톤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그런 거. 뭐, 그것까지는 좀 하기는 좀 쉬운 건 아닐 거고요. 뭐, 일단, 이렇게 손 잡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거. 물론 이제 어떤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니까, 뭐 요런 식은 사실은 이제 묘사할 때, 뭐, 이렇게 붓을 잡고 할 때도 뭐, 요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을 때 좀 이렇게, 묘사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하고 이럴 때는 이제 뭐 수채화 붓이라도 뭐 이렇게 잡을 때는 좀 넓게 좀 프리하게 할 때 그러는 거고, 좀 자세한 거 할 때는 뭐 좀 이렇게 연필 쓰듯이 잔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고요. 그래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선에 대한 그 연습이 이제 돼 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로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원래 요 도화지가 이제 큰 도화지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요만한 거가 한 4절지나 뭐 한 3절쯤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수평으로 계속 이게 지그재그로 힘을 빼고 그냥 지그재그로 이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좀 간격을 일정하게 이제 긋는 거가 이제 기본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는 한쪽으로도 가고 반대로 가고 한쪽으로 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걷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긋고 이거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그어야 되는 뭐 오목이나 할 때 좀 할까 뭐 이런 거고, 기본은 이렇게 긋고 반대로 긋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조금 이제 많이 해야지 이제 이게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냥 한쪽으로 긋고 멈췄다가 또 와서 긋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멈췄다가 와서 긋고 이런 거보다는 긋고 또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도로 일로 또 오고 긋고 오고 긋고 오고 이러면은 이제 색이 빨라지겠죠. 색깔을 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약간 중간 톤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간 톤으로 이렇게 쫙 지그재그의 어떤 선 긋기 연습이 이렇게 빠르게 명암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필 소묘가 제일 이제 힘든 게, 유화라든가 이 수채화 같은 경우에 한 방에 어두운 거 딱 발라버리면 되지만, 이 연필 이거는 열심히 까는 만큼 그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 방에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지그재그 형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게, 물론 이제 한쪽으로도 하고 뭐 반대쪽으로도 하고 반대쪽으로 계속 해도 되고 한쪽으로 계속 해도 되고 막 그러지만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지그재그로 이제 이 수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결국은 지그재그로 하는 게 이제 큰 면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톤을 많이 얹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긴 손을 좀 잘 써야지 이제 수직에 대한 거. 어떤 선을 그릴 때. 아니면 또 어떤 뭐 액자라든가 뭘 맞힐 때. 이럴 때 이제 수직선을 길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런 걸 잘 안 틀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선. 계속. 새까매질 때까지. 지그재그로.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거. 그게, 제일. 그러니까 요거 좀 몇 번 하면 아마 팔이 힘들어갖고, 어떤 사람은 뭐 파스도 붙이고 막 이래요. 파스까지 붙여요? 그럼. 이게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지, 이제. 이 선연습 하는 게. 응? 근데 이제 이게 선연습이 뭐 이렇게 기초만 선연습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옛날에 동양화 같은 경우는 대가들인데도 아침마다 이렇게 수직 수평 선을 긋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대가급들인데. 그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정신 수양 개념과 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일자와 이제 수직자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의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원래 작업으로 이제 또 돌아가는 그런 거니까. 지금 선 연습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게 한 큰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선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선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선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뭐 자기가 이 명암을 넣는들 이 명암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팔이 이제 파스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쉬어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 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지그재그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 그냥 꼭 뭐 어떤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뭘 이렇게 뭐 사과를 그리고 뭐 꽃을 그리고 그리지는 않더라도 항상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선연습이에요. 그냥 아이씨 잠깐 너가 이걸 해갖고 얘가 까매질 때까지 뭐 반대로 가도 되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제 사이즈를 줄여갖고 처음에는 길게 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요정 좀 이제 한 반만.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반을 끊었으면 또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좀 줄여서 그러면 이제 좀 줄어들면은 이제 그리기가 훨씬 편해져요. 또 색감도 자기가 마음대로 좀 더 색을 올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또 반을 잘라갖고 뭐 여기까지 맞춰주는 거. 그리고 좀 색감을 좀 올려서 약간 뭐 금발 봐도 뭐 계속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지 이제 명도를 낼 때 그 톤이 균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좀 더 진하게. 이런 거를 이제 자꾸 할 수 있을 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칸과 칸을 메꿔준다든가 뭐 좀 금발 보면 물론 이제 지우개로 뭐 살짝 지워도 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런 거를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부담 없이 선을 쓸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거가 이제 이렇게 기초를 넘어설 수 있는 뭐 어떤 명도를 조금 잘한다고 한데 알아도 손이 움직여야지 이제 명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몰라. 아니 뭐 충분히 명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갖고 아는데 알아도 손이 어이구 또 소리 목소리가 커졌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씩 뭐 어떤 명도 그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이 밝은 톤 남겨놓고 한번 쫙 내려오고 이렇게 손 연습하듯이 쫙 내려오면 뭐 밑으로 내려가면 좀 진해져도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어두운 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밝은 건 그냥 이게 여기까지 밝은 톤, 뭐 이제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됐을 때 크게 그냥 뭐 약간 사선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크게 중간에서 어둡다. 그러면 어두운 선을 이제 한번 네. 아까 수평을 했으니까 이제 약간 사선으로 또 같은 선이 자꾸 중복되면 또 선이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선의 방향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 또 수직선으로 조금 진하게 이게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밝은 톤에서부터 요 중간 톤도 조금만 더 해줄게 이렇게. 요거는 조금만 이제 이렇게 말로만 듣고 조금만 자기가 이제 연습해 보면은 요 톤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밝은 톤은 아예 그냥 그냥 흰색으로 딱 남겨놓은 거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밝은 톤 2번은 이미 한번 지나갔으니까 끝난 거고. 여기는 사선으로 한 번만 살짝만 이렇게 살짝 만져준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가 이제 밝은 톤의 역할이에요. 뭐 이렇게 뭐 많이 만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밝은 톤은 그냥 조금만 가볍게 그냥 냅두는 정도고 진짜 중요한 데는 이제 이렇게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이미 어두운 톤을 해놨으니까 어두운 톤과 요 중간 톤 요 단계만 이제 좀 약간 정리만 해주면 그리고 이제 어두운 톤은 웬만큼 됐고 여기 또 약간 금밝은 자리는 이렇게 이제 지우개로 살짝만 좀 그 톤만큼 떠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개로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갖고 조금 좀 약하다 싶으면 좀 약간 조금만 더 좀 덜 발린 부분을 좀 만져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가볍게 좀 톤 쪽으로 살짝만 더 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톤에서 이제 어두운 톤 첫 번째 단계에서 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제 깔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아지겠죠 이제. 그래서 선 연습을 엄청 해야지 이렇게 막 터치가 지저분하지 않게 적절하게 이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명도 단계에 맞게끔 어두운 톤에서도 한 3단계 정도 또 중간 톤에서도 한 3단계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그 망사 같은 게 안 보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만져준다든가 그냥 이게 원래는 명도 라기보다도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7번, 8번, 9번 단계로 끝난다고 미루지만 말로 쉽게는 이제 밝은 톤 3단계, 중간 톤 1, 2, 3, 어두운 톤 1, 2, 3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좀 편해요. 이렇게 이 대상과 대상을 이제 이해할 때 뭐 7번 톤이 좀 애매하다, 뭐 4번 톤이 애매하다 이런 거보다는 중간 톤에 좀 제일 밝은 중간 톤에 초반 분위기가 좀 너무 센 것 같다. 아니면 어두운 톤에 제일 어두운 게 약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두운 톤 3번급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아니면 2번 톤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로서 얘기할 때 이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어두운 걸로 이게 된다면
이게 좀 제일 어두운 색깔이 너무 또 세다 보니까 어두운 톤 2번 자리가 약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요 어두운 톤 제일 센 데를 이제 이렇게 만져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다듬어 줘 놓고 그 다음 여기를 또 한 번 더 어두운 톤 2번 자리를 한 번 더 깔아주면 그래갖고 아까 그 네모칸에서 뭐 64단계까지 나오고 뭐 그러는 게 이제 요런 것들의 어떤 미세한 색들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낼 때 그렇게 이제 차이들이 난다는 거죠.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해 놓는다고 해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넘어와야지 이제 명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뒤로 가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2번 톤에서부터 이제 어두운 톤 2번 여기가 이제 3번 톤이니까 네. 제일 어두운 거 이게. 그래서 어두운 톤 2번에서부터 뭐 1번 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사가 들어와요. 이렇게 어떤 물체든. 그리고 이제 반사 그림자가 이제 보통 어두운 톤 2번급이에요. 요 그림자 톤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중간 톤 3번급까지도 반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냥 이렇게 요 단계만 알지 말고 빛이 들어와서 중간 톤으로서 왔다가 그 다음 어두운 톤으로 넘어오다가 그 다음에서 슬슬 반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반사에서 서서히 그림자가 생기는 요게 가장 기본 덩어리를 생각할 때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양감에 대한 기본이 되는 느낌인 거죠. 만약에 이제 직류면체를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정류면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놓고 그린다고 생각할 때 이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것처럼 뭐 단계별로 들어가지는 않고 역순인 거죠. 어떻게 역순이냐면 여기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역할이지만 여기서는 밝은 톤도 앞으로 다가오는 자리, 이게 모서리 자리, 이렇게 직류면체, 네. 이 직류면체 어떤 요 모서리 자리가 제일 밝은 데인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흐려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뒤로 가면서 밝은 톤 1번, 2번, 3번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중간 톤도 마찬가지. 중간 톤도 요 꺾이는 요 자리가 좀 더 명도 대비가 일어나갖고, 일어나서 가볍게 이제 색깔의 톤이 이렇게 내려와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선이었던, 뭐였던, 그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거꾸로 중간 톤 3번급, 2번급, 한 1번급 정도로 해갖고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 새까멀 것 같지만 이게 거의 뭐 어두운 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그림자가 아까 얘기한 어두운 톤 2번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 놓고 그림자가 이제 퍼져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어두운 자리가 이 모서리 튀어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요 자리가 이제 3번, 2번, 1번으로 해갖고 중간 톤 3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명암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읽을 수가 있지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3번, 2번 톤 여기가 이제 1번급. 요 숫자를 밝은 톤 1번에서 어두운 톤 3번까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제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는 교재 저희가 타임세일 오케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가격이 25,000원이고
또 이거 구매하실 때 연필이랑 같이 나가거든요. 연필, 이글 연필 두타스가 하루에 한 장을 쓰게 돼요, 이게. 손 연습하다 보면. 원래 13,600원인데 두타스에 지금 한 타스 가격으로 해서 25,000원짜리랑 13,600원짜리를 50% 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50% 할인해서 19,300원이고 구매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책 자체가 지금 교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 미술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나 뭐 집에서 시간 나실 때 짬짬이 그려보면은 기초를 다지기에는 되게 좋아요. 안에 내용도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고 뭐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소묘, 수채화, 동양화, 캐릭터 그리기, 또 뭐였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인체 그리기도 있고 맞아요. 그 포스터 뭐 그렇지. 파트별로 안에 그 안에 이제 내용도 되게 충실하게 잘 되어 있어서 교재로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설명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팁 같은 것도 있어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팁도 있고 뭐 미술 상식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교재로서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50%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임세일 시간 동안에만 6시까지만 진행하고 있고 구매는 아래 링크나 본문을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초 과정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엄청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한번 스쳐서 한번 지나가 볼 수 있게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수채화도 해보고 이렇게 기본 상식적인 것만큼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교재를 해갖고 뭐 이렇게 혼자서 해놓은 것도 괜찮고 이렇게 요거를 이제 교재로 삼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걸 요거를 한번 좀 이렇게 화실해서 한번 싹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한 번씩 싹 해보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웬만한 기초 정도는 넘어서지 않을까. 네, 보면 이제 너무 좀 어떤 분들 아니면 어떤 학생이라든가 네. 너무 이렇게 성질들이 급해갖고 대충 넘어가 그냥. 내기한 거 아니죠? 내기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요. 성질이 이게 이제 한 번 그냥 싹 지나가면 되는데 네. 대충 넘어가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가 되려면은 얘를 한번 좀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설명이라든가 또 어떤 연습하는 거 이렇게 몸이 뵐 만큼 뭐 그려주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한 번씩은 다 겪고 생각을 해야 돼. 눈으로 보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각으로 그리고 이래 갖고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선연습 여기에 까맣실 때까지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원래는 까맣게 해놓은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이게 시간 내상도 그런 게 좀 그렇고 요렇게 선에 대한 거에서 명도 그리고 또 요 명도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입체화 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뭐 그 다음 단계들에 대한 게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들은 이제 입체적인 것들을 또 이제 해고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고, 면이 덩어리가 되는 거고, 또 덩어리가 또 입체가 되는 거. 입체에서 공간으로 물체와 물체가 이제 이렇게 어떤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뭐 뒤에 있거나 이래 놓으면 이제 물체들이 많을수록 공간 관계들이 아주 복잡해지죠.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한 거를 조금 더 여기는 좀 이 터치를 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하면서 여기가 뭐 가장 밝은 곳, 뭐 멀어지면서 점점 흐려짐. 여기가 가장 어두운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이렇게 반사로 된다는 거죠. 이제 어두운 톤 3번, 2번, 1번, 중간 톤 3번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림자도
앞으로 다가올수록 또 어두운 톤 2번급에서 1번에서 이렇게 싹 풀어져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여기서도 중간톤 한 3번급에서 2번, 1번급으로 이렇게 싹 퍼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또 응용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아직 그 소실점 뭐 1점 투시, 뭐 2점 투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점 투시나 된 거긴 한데 이런 것도 일단 그냥 밑에서 그릴 때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눠보고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눠보고 또 반을 또 이렇게 나눠보는 거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반을 한 번 더 나눠주면 요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찾을 일이 없고 거기가 중간톤이에요? 중심 아, 여기가 중심 자리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떤 투시 작용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응용력이 생겼을 때 그러는 거고, 일단은 요거에 대한 형태를 잴 때는 이렇게 한 4등분법이라든가 2등분법 아니면 또 이제 요거에서 이제 요 넓이만큼 요쪽 넓이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넓이가 좀 더 크니까 요 넓이가 얼만큼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재보면 요쯤 요 정도쯤 요쯤 오면은 이제 반의 반 자리보다 조금 위쪽에 있어. 그러면 이제 요만큼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이에다가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을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또 이제 그 세로의 반 4등분을 한 것처럼 요 가로에도 이제 4등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아니면 또 요거에 반만 재도 딱 잡히네. 그냥 반만 잡으면 이제 요 반 자리가 요 모서리 자리 거의 근접하네요. 그리고 요 점만 잡으면 요거 그려지고 뭐 요거 그려지고 또 여기서 또 아까 요 끝나는 자리 여기 알았기 때문에 또 요거 그려지고 뭐 요거 그려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형태를 일단 이렇게 4등분을 이제 중심을 잡고 또 중심을 잡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형태를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나중에 임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 어떤 기본이 되는 이렇게 여기서 이만하게 그리겠습니다 할 때 이제 뭐 반을 잡는 반의 반을 잡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중심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또 이제 또 다시 네. 요 반의 반을 또 잡아줘 갖고 중심을 잡아가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 화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그렇게 좀 칸쳐져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뷰파인더라 그러나 뷰파인더 네. 뷰파인더로 이렇게 비례를 뭐 재본다든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사진을 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또 대상을 이제 인체를 그린다든가 정물을 그린다든가 할 때는 네. 그렇게 뷰파인더로 이렇게 재갖고 비례 같은 걸 맞춰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반반 4등분 정도를 해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면은 형태 잡는 거에서 일단 부담이 덜해요. 저 형태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그렇게만 해서 차분하게만 하면 되는데 괜히 막 그냥 반을 잡아야 되는 반도 안 잡고 막 먼저 그려버리다가 이제 그 모양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직육면체 한 것처럼 뭐 여기다가 이제 벽돌 같은 거 하나 뭐 그린다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이제 벽돌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또 벽돌이 길어갖고 먼저 이렇게 긴 쪽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제 긴 쪽을 먼저 잡아줘서 이렇게 반을 잡아서 어떤 모서리가 어디쯤인지 또 반에 저쪽 라인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 길이 높이를 이렇게 재갖고 어느 좀
오는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반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좀 해서 이제 여기서 어느 한 지점만 알면 그다음부터 기울기로 다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여기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게 또 뭐 나름 소실점이 이제 여기서는 한 이 정도 생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생겨서 이쪽은 또 뭐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거의 같은 그리고 이쪽도 이쪽으로 이제 만약에 여기라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소실점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형태를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먼저 비례를 먼저 잡았다는 거죠. 여기 정도로 이제 맞춰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여기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이제 그림자를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크게 일단 이제 보조선들을 일단 다 지어줘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아까 정리면체 한 것처럼 이제 크게 밝은 톤 냅두고 뭐 어두운 데든 뭐 이렇게 어두운 톤을 먼저 해도 되고 이렇게 충분히 선을 쌓아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중요하니까 일단 어두운 톤을 충분히 이제 어둡게 만들어 주는 것도 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이라든가 수직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어두워 보이도록 한번 쫙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 톤도 이렇게 가볍게 한번 중간 톤 정도의 느낌을 만들어준다든가. 근데 이게 어두운 톤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 톤인 경우는. 중간 톤인데 여기다 막 까만 색깔이 발라져 있거나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톤이 오버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두운 톤을 또 한 번 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물체들이 이제 빛을 받으면은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이제 연출이 될까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조금씩 이제 이렇게 어두워짐으로써 이제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과의 그 관계들이 조금씩 이제 반사의 역할이라든가 중간 반사, 뭐 어두운 톤, 뭐 2번, 3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더 명확하게 다가와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이제 좀 연출을 할 수 있으면 입체감에 대한 것들을 이게 그 뭐 정류면체 중에 벽돌을 그린 거지만 또 이 벽돌과 비슷한 또 뭐 기차를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뭐 아니면 건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질감적인 표현도 할 수 있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명암에 대한 명암에서 어두운 톤의 어떤 이렇게 여기가 제일 어두운 자리로 보면 이렇게 제일 어두운 자리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좀 약해지고 또 옆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약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두운 톤 2번급, 어두운 톤 뭐 이게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이쪽도 어두운 톤 2번급으로 이제 이렇게 좀 내려와 줘야겠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어두운 톤 1번급으로 반사로 넘어오지만 요 자리는 이제 어두운 톤 2번급으로 여기가 어두운 톤 1번급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계에 대해서 그걸 이제 너무 명확하게 물론 써도 되지만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요 명암의 어떤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를 그래서 멀어지면서 색상이 이제 어려워. 그래 어렵나?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그냥 얼추 어둡게 하고 얼추 이제 이렇게 밝게 뭐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 이제 이런 걸 표현하자면 그냥 느낌으로 그린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편안하게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가 이제 요거를 할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한 사람들은 또 이해가 또 빠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어두운 톤이랑 그림자 톤이랑 어떻게 차이를 줘야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어두운 거가 어두운 톤 3번이라고 치면 그림자 톤은 어두운 톤 2번급 톤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림자는 아래로 떨어져 있는 놈인데 제일 센 강한 놈이랑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제일 강한 어둠보다는 한 단계 정도 좀 약한 게 그림자 톤이다. 그것도 다가 아니라 이제 그림자도 이제 좀 더 여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그 어두운 톤 2번급 자리지 않나 이런 데를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그런 거를 좀 뭐 좀 이렇게 말로 이제 요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면 좀 에어둬 놓고 나중에 활용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중간톤 단계니까 중간톤에서도 이제 이렇게 꺾이는 자리들이 조금 더 이렇게 톤 중에 좀 어두워요. 그럼 꺾이는 요 자리를 좀 중간톤 3번 정도로 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중간톤 2번에서 1번으로 이제 거기에 뭐 약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고 근데 그것도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얘가 이제 시멘트 벽돌이라면은 이렇게 요 앞쪽에 요런 어떤 모래의 어떤 질감이랄까 좀 깨진 거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앞쪽에다가 좀 표현을 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이제 질감과 명암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러운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간톤 자리에서 이렇게 좀, 모래에, 요런 어떤 자글자글한 것들까지. 물론 이 안에도 이제 물론 많겠죠. 이 안에도 이제, 요렇게 기본으로 해놓고, 뭐 깨진 거라든가 뭐 질감들을 이제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가 이제 요런 거를 할 때 이제, 기본으로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벽. 응?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밝은 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앞쪽이 좀 밝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흐려지는 거 요거를 좀 터치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뒤로 갈수록 이제 밝은 톤 3번급 앞으로 올수록 거의 뭐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깨진 자리건 뭐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자리와 이런 느낌들이 이제 자글자글한 것들이 이제 요 동네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되면서 그 나머지 자리들은 이제 조금 더 가라앉혀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제 좀 흰색이 흐려지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 밝은 색들의 어떤 변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것도 이제 기본이 되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시멘트 벽돌 이런 거니까 벽돌이에요. 이게 붉은 벽돌이 있고 또 이렇게 시멘트 벽돌이 또 있잖아. 모래와 시멘트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거 벽돌이 있고 그리고 또 저쪽에는 또 붉은 벽돌들이 또 있고 그런 거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질감들의 표현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요게 이제 요 안쪽에도 이제 이렇게, 그냥 기본 틀을만 잡아놓고, 뭐 이쪽에도 이렇게 뭐 깨진 게 있다, 뭐 깨진 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뭐, 이 안에도 이렇게 좀, 아니면 어떤 구멍이 있다, 여기에. 뭐, 어떤 이런 거에다가 구멍을 안 놓지만, 구멍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구멍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느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거기에, 질감적인 것들을 암만 놓둔, 그런 거가 이제, 틀이 안 맞춰지는 거죠. 이게 기본이 안 되면.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려보는 거, 일단.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뭐 색이 좀 약하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쫙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다가 또 약간 어떤 원기둥 같은 거를 또 뭐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원기둥 하나 있다고 치요, 이렇게. 원기둥 위에서 아래로 뭐 어저께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뭐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일단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형태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스케치부터는 또 그냥 또 이렇게 컬러링만 하면 될 수 있게끔 또 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거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원기둥이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 것처럼 요것도 여기 정도, 이렇게 요 정도쯤 소실점이 생겨갖고 얘가 요 안으로 이렇게 요쪽으로 이렇게 요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투시가 돼서 이렇게 아래로 오면서 약간 캔이 좀 좁아지는 요런 게 캔이 아니라죠. 요 원기둥이 이제 좁아지는 요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더 뾰족하고, 그에 대한 게. 그리고 이제 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치면, 요런 거를 다 해봐야 돼요. 어떤 기초적인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두움의 영역이 이제 이렇게, 중간 영역. 그리고 이제 이렇게니까 이제 삐뚤어 가면서 좀 흐려지게. 그리고 그림자는 이제 어두운 또 2번급으로 해서 조금 더 세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복갓이라 그래갖고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계속 제일 어두운 자리 여기니까 일단은 이제 충분히 이제 어두울 때까지 열심히 싸줘야 돼요. 밝은 톤은 아예 안 만져도 되고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은 충분히 어두울 때까지 해놓고 제일 위에 부분을 좀 더 위에 부분의 색감을 좀 더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도 좀 약간 처음에 거칠게 했지만 뭐 나중에 지우개도 있고 그러니까 단계를 조금씩 더 얹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그래도 어두운 톤의 영역 자리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어두워지게끔 해주고. 그래갖고 차분하게 이런 그 단계들을 싸고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것도 흐려지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또 좀 더 빛을 받지만 비껴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가 밝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차분하게 쌓아가면서 그린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좀 터치가 너무 좀 거칠다 싶으면 지우개로 좀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도 살살살 눌러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하면서 요령이 이제 자꾸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자꾸 이제 부딪혀 봐야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선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얇거나 좀 세거나 이래도 선의 간격이 거의 뭐 한 1mm에서 한 0.5mm 정도의 이 터치에 대한 느낌으로 다가와야지 이제 톤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그러면서 이제 면 터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누르도 되고. 그 터치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자기가 나름 또 이렇게 사선으로 쓰던 뭐 직선을 쓰던 좀 단계들을 맞춰가는 것도 이제 그만큼 선을 얼마만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능력의 어떤 하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아주 거칠은데도 터치가 자연스러워서 그 느낌이 더 회화적으로 좀 어떤 파워풀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어떤 나름의 어떤 개성이거나 스타일일 수가 있는 나중에 가서는요. 그건 이제 생초짜인데 그런 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또 너무 거칠어도 안 되니까 일단 지금은 정리적인 차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터치를 좀 차분하게 쓰고 정리가 돼 보이게끔 해주고 그거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요구하는 선 방향도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터치가 좀 세다 싶으면 그거를 좀 다듬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 또 조금 더 흐려지고 그런 거를 이제 좀 그리고 이제 반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하는 거예요? 원기둥도 그런데 구가 진짜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가 제일 중요하지. 구와 관계된 또 사과 같은 것만 하나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잘하는지 알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살짝 해주고 또 약간 방향을 틀어서 살짝 한번 더 깔아주고 이게 밝은 톤은 한 몇 번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만지면 지저분해지고 이제 빛에 대한 느낌이 좀 약해지니까 약간 이런 정도면은 이제 밝은 톤에 대한 느낌이 이제 나온 걸로 이렇게 이제 원기둥에 대한 이런 스타일들 이런 원기둥과 이제 비슷한 애들이 이제 보통 뭐 캔 종류들 이럴 거고요. 뭐 이렇게 좀 더 원기둥과 병 같은 거, 이렇게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다양하게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요쪽 동네와 비슷할. 정주현님께서 고등학교 곧 졸업하는데 미술 배우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 독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띄워야지, 요 스케치북. 기초? 일단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연습하기.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했던 선연습. 연필을 잡고 가로, 세로, 측면으로 선연습을 해보고 그거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필에 스케치북만 놓고 최대한 길게 뻗어서 선을 처음에는 좀 천천히 삐뚤삐뚤하지 않게 직선으로 하려고 연습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속도감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속도를 내서 옆면으로도 그리고 측면으로도 그리고 가로 세로도 긋고
일단 그 선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묘. 오케이. 이런 선생님께서 하시는 정육면체, 원기둥, 삼각불, 구 이런 거 하고. 근데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뭐 일러스트 그린다거나 이런 거면은 그래도 해야 돼.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거를 이런 걸 해놔야 되는 게 형태력 때문에, 형태력이랑 또 채색을 할 때 이 양감이나 뭐라 해야 되지? 그 덩어리감. 그러니까 이 명암을 어떻게 줘야 되고, 명암이나 양감이 형태력도 중요하지만 명암이나 양감이 형태에 대해서 결정됐잖아요. 명암이 조금만 틀어져도 형태는 똑바로 돼 있는데 좀 다르게 보이고. 아니에요? 아주 좋은 얘기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끼어 팔기 한번 해보자. 그렇지. 노저할 때, 물 들어갈 때 노저해야지. 어,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이 책 같은 경우는 초보자 분들이나 독학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좀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지금 얘가 가격이 25,000원인데 반값 할인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글 연필 2타스까지 합쳐서 반값에 원래 다 합치면 한 4만원 돈 돼요. 38,600원인가? 근데 세 개를 합쳐서 이글 연필 2타스랑 스케치북이랑 해서 세 개를 19,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6시까지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도 교재로도 많이 쓰이고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서 교재로 많이 쓰는 그런 책이어서 처음에 독학하시는 분들이 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술학원 다녔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그냥 이런 스케치북 하나, 이런 교재 하나 딱 던져주고 뭐 봐주지도 않고 혼자 그렸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혼자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떤 옛날에는 이제 화실에서도 이렇게 좀 기초 책 같은 걸 좀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기초 과정을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아무리 고급스럽고 말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선연습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직접. 그게 그렇다고 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이 기초 과정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젠 학원들이 다 없어져 갖고 기초를 아주 잘했던 거,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어졌던 거, 아주 그 초 A급 강사가 만들었던 것들, 그거 지금은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렇게 그 입시가 또 많이 또 바뀌어 갖고 이렇게 스타일들이 그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기본 같은 건 안 하더라고, 지금은. 미술학원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일단, 접근하는 거로는 아주 대단히 편하게 돼 있는 또 스케치북이고요.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작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 그거가 이제 이 스케치북의 장점이에요. 너무 처음부터 막 고급스러운 걸 막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막 잘난 척 하느냐고 학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스케치북은 그런 잘난 척 하는 게 한 개도 없고 그냥 수수하게 그냥 기초가 이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정도예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세련되거나 뭐 스케치북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기초에 충실한 그런 거로서 괜찮은 게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일단 그렇고, 이렇게 이제 원기둥에 대한 거가 보통 캔이잖아요. 캔 종류가 또 요 뒤로 있나 또 외워야 되네. 여기는 또 이렇게 그렇게 이거 펩시로 이건 모양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테인리스 이런 거 해갖고 요 위쪽이 강조가 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